네, 아시아 시장 대비 오늘은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장 훈풍 속에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한 걸까요? 애프터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2차 전지도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이 변동성 반영해서 두 프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장 마감이 됩니다. 어느덧 제자리를 잘 지켜주던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이제 주요 이평선을 다 뚫어내는 코스피의 오늘 흐름 의미 있는지 궁금해요. 이건희 부장님, CPI 오늘 밤에 발표되고 FOMC로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잖아요. 예견된 이벤트라서 그런 건지 제한적이지 않고 오늘 또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양시장 평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오늘 아주 긍정적이죠. 사실은 이제 코스피를 차트상으로 보면 네. 121선을 돌파를 못해서 계속 지금 헤매다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위로 그냥 오늘 번뜩 뚫었어요. 그냥 아예 갭 상승해서 그냥 그걸 잘 지키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좀 힘을 내주고 있고 대형주들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샀다기보다는 지금 선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끌어올렸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도 한 9천억 이상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다행히 오늘 또 이제 환율이 최근에 이제 변동폭이 컸는데 오늘 조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원화 강세가 좀 나오면서 네. 올라왔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데 배경이 있겠죠. 브로드컴 같이 큰 회사가 8.99%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3, 4% 이상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는 빠졌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핫하게 불을 좀 붙이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지금이 탄력 저는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1%도 못 올랐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 정도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요 이평선을 뚫어내고 코스닥도 공매도 전면 금지 나오고 나서 그 상단이 거의 847선인데 바짝 다가서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제자리 지키기였다면 이젠 분위기 반전을 이끌 만한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코스닥은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좀 의미가 좀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까요? 오늘 기관 쪽에서 현물 시장을 담는 모습 확인됐고요. 이게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한 5,500억 원까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어제까지 또 사흘째 담았습니다. 오늘 매수를 초반에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도로 돌아서기는 했어요. 기관 중심으로 한 수급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인 건지 여기에다가 이사님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수급적으로 확실히 지수 견인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의 핵심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프로그램도 차익을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만기의 베이시스 안 좋아지면 바로 매물화 되는 겁니다. 물론 베이시스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롤오버가 되면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어쨌든 위에다가 짐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만기 당일날 베이시스 흐름에 따라서 혹은 네. 만기가 지나더라도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악화되면 단기 매물화 될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의 특징은 LS 머티리얼즈가 잡고 있는 거죠.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가 들어가기 이전까지 네. LS 머티리얼즈 빼고는 다 보합권이었지만 LS 머티리얼즈를 상한가로 보내고 나서부터 다른 종목군들의 시동이 걸린 거죠. 시총 상위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애초에 강했고 실제로 오히려 오후장에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네. 고개를 드는 구간에서는 이들 종목이 또 힘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
증액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 일정 부분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중소형주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숙고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FOMC와 동시만기 때 변곡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위치가 이제 미국 시장과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미국 시장은 전고점 뚫을 정도로 네. 지수들이 강하게 밀고 올라왔는데 우리 뭐 하는 거냐라는 그쵸. 어떤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도 뭐 연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고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시장과의 괴리를 이 정도면 맞춘 상황이고 그렇다면 아마 FOMC를 중심으로 또 동시만기를 중심으로 수급이 변할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수급에 큰 의미를 더하기는 어렵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규제가 완화되면 여기서 일부 종목들 수혜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포함이 돼요, 이사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롤링을 하던 연말에 롤링을 하던 그런 종목군들의 롤링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배당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 관련 주는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롤링이 됐던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이게 코스닥과 거래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 뉴스가 언제 확정돼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장과의 키 맞추기를 맞춰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년 내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가가 4,068포인트인데 지금 3,900선을 넘었으니까요. 기대감 확실히 더 커지고 있죠. 국내 반도체주도 오늘은 확실히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그동안 주도주가 좀 쉬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해서 반도체주들 다시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고 보세요? 일단 뭐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뭐 힘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런데 원래 주도주였습니다. 네. 예. 근데 쉬어서 지수를 못 그렇죠. 끌고 가다가 이제 예. 본격적으로는 정말 산타랠리 또 이제 까치랠리까지 이끌고 갈 힘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가? 예, 쭉 근데 가나요? 이제 뭐 내용을 보면 사실은 많이 죽어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더 많죠. 지금 보시면 뭐 하이닉스는 제자리 갖다 놓기를 한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조금 뭐 소폭 올랐는데 네. 그동안 대장이었던 뭐 SFA나 뭐 그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금 뭐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HBM 쪽으로 먼저 시세를 냈던 쪽은 좀 쉬고 있는 중이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종목들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SFA 반도체, 어제부터 오른 고영,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가 거의 땅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들어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호재였다. 그리고 뭐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다 보니까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돼서 소외됐던 뭐 후공정이든 뭐 MPU든 뭐 그다음에 IP 관련된 회사든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뭐 10월 달부터 구글부터 시작해서 퀄컴, 미디어텍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내년부터 그다음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AI 기능을 집어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어제 보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왔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고용 같은 종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거의 이제 저가 신저가 부근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52주 신저가로 내려가 있던 종목이 리포트 하나로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봉 보시면 거의 바닥에 있던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사실은 차트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에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차피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아까 이제 뭐 브리핑에서 쭉 보셨던 뭐 관련주들 보면 못 올라온 종목들을 길목 잡기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엔비디아의 강세와 함께 움직였던 HBM 대장주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쪽은 또 약했어요. 그리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끈 게 온디바이스 AI랑 AMD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2차 랠리가 나오게 되면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그 안에서도 바닥권에서 지금 못 갔던 쪽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NPU, IP 어떤 이런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봤을 때 밸류체인보다도 그냥 쉬었던 종목 안에서 고르면 다 간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지금 다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다 얽혀 있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삼성전자, 뭐 이제 가온칩스나 이런 회사들 보면 사실은 디자인 하우스들은 조금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혜가 아니다. 수혜가 되게 어려운 게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안 시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다가 못한 거 조금 뭐 찌끄레기 주는데 그거 가지고 회사가 커지기는 어렵죠. 그 딱 설계와 중심에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죠.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오히려 IP 쪽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나을 것 같고 팹리스 업체들이 더 나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그 중에서 못 올라온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오늘도 뭐 링크 제네시스 같은 종목들 네. 전혀 움직임 없다가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보셔서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서 그 안에 관련된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바닥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달렸던 쪽은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칩셋 미디어라면 오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제 후발주자 뉴페이스들이 고영,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고개 들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종윤 이사님도 동요하세요? 동감하세요? 근데 뭐 테마주로서 일정 부분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데는 뭐 120% 동감하지만 바닥권 종목들이요? 바닥권뿐만 아니라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자극만 주면 지금 구간에서 더 움직일 수 있는 뭐 테마주 성격의 종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 이들이 과연 글로벌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IP와 있나?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뭐 오래전부터 보유하셔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야 뭐 상황 따라서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에 급등 구간에서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네네. 이들이 지금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뭐 LPDDR도 하고 모두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업체에다 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의 뭐 전장 쪽, 뭐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매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 AI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모바일 쪽에 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 군데 뭐 우분투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가 뭐 이길 듯이 뭐 나왔지만 결국은 구글과 애플로 모든 게 평정됐거든요. 이번 AI라고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MS와 구글 양대 산맥으로 평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기 시세 분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밸류가 비싼 종목은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고 IP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뭔가 민감하게 움직인 건데 네네. 이걸 너무 이제 뭐 그 산업의 큰 틀로 받아들이시기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시 가동률 높이면서 실적이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죠. 뭐 예를 들어 솔브레인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펀더멘탈에 기인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보면 이들 종목이 더 펀더멘탈에 기인한 흐름이기 때문에 예. 투자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과정에서는 가능하나? 시세가 강한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갔을 때 이들 종목은 조정받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더 사야 되는 종목도 있고 네. 조정이 나올 때 뛰어내려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조정이 커지면 뛰어내려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후반에 말씀드린
반도체 재료 쪽의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 시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 이야기 앞서 브리핑에서도 다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ASM을 방문하게 돼서 추가 장비에 관련된 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ASML 쪽에서도 실제로 생산을 늘린다고 했고요. 가져올 경우에 삼성전자는 오늘 못 드러낸 직고점 위에로 열릴까요?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게 항상 73,600원이 고점인데 오늘도 73,500원에서 100원을 두고 못 누군가 넘겨요. 누르는 듯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뭐 도장 찍고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미 작년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다녀와서 이재용 모든 회장? 계약은 네. 이미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발표만 남아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뭐 내가 몇십 조 수주했네라고 하지만 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이번 대통령이든 기업들이 다 해놓은 걸 대통령이 그 나라 방문했을 때 모아서 발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뭔가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가서 도장 찍은 건 아니고 이미 모든 계약은 끝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모양을 좋게 마무리해서 오는 거죠. 뭐 그걸 폄하할 이유도 없고 나쁘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질문해 두신 대로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 정고점 넘어갈 거냐? 100원 남았는데요.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가 열리면 아마 지수도 좀 더 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작은 블랙홀 역할을 했던 특징주 LS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9시 32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화려한 데뷔식을 오늘 치르면서 자금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앞서서 이 자금 다 빨아들이고 나서 2차 전지를 포함한 몇몇 종목들이 오후장에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김 이사님이 또 시장 맥을 읽어주셨거든요. 오늘 데뷔전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거래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거칠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300%의 급등이라고 하는 것도 적정 가치인지, 그럼 공모가는 왜 4천억밖에 안 됐는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IPO 종목군들이 일단 상장만 하게 되면 워낙 가파르게 움직였고, 근데 생각해보면 에코프로머티도 한 달 넘는 그런 구간에서 300%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하루에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일부터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도마차로 바뀌느냐, 그러면 아니면 단독으로 이제 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를 수반하면서 얼마 전까지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 두 종목이 시장의 거래대금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세 종목으로 분산돼서 가느냐, 아니면 에코프로머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저 뒤로 밀어내고 LS 머티리얼즈의 급등락이 전체 거래대금을 좌우하느냐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오늘 코스닥의 9조 원 거래대금이 좀 실리면서 2차 전지의 변동성이 2시 구간부터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수급 상장과 함께 2차 전지 수급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상장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 분위기 오늘 상장 당일을 보아하니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고 보세요? LS 머티리얼즈 뭐 일단 실적도 나오는 회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울트라 캐패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죠. 이제 뭐 오늘 300% 올랐는데 뭐 여기서 부정적으로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는 건데 이제 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신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까지 지금 너무 이제 과열된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LS 머티리얼즈 어제 상장 전에 물어봤을 때 한 2배까지는 갈 수 있어도 3배는 좀 힘들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뭐 하루에 그냥 끝나버렸죠. 1조 6천억. 그럼 아까 이제 김종 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업들 본인들 자체도 한 5천억이 안 되는 희망 공모가가 4천억이었습니다. 4천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게 1조 6천억이 그냥 하루 만에 간 거면 약간은 좀 비이성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사업 내용 자체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이거는 뭐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또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 머티리얼즈 끝나고 나니까 상한가 가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DX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올라오죠. 올라오는 그게 이유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세요? 예,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예.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과열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 1조 6,237억 원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적정한 밸류인가는 앞으로 시장이 또 말을 해줄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